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과점 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시 취득, 성계 취득, 의제 취득, 그죠? 원시 하면은 대표가 신축입니다. 그리고 성계는 매매고 의제는 정축. 어떤 분은 이제 정축을 갖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제 정축을 의제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매립 간처. 토지의 매립 간척, 제조, 차량의 제조, 비행기 조립, 항공기, 선박의 건조, 광업권, 어업권의 출원, 그리고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항상 동시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상속 정려, 기부, 그리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 이 과점 주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게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과점, 그죠? 혼자서 가지고 있는 걸 뭐라 하죠? 독점이라 하죠, 그죠? 독점. 100% 다가 있는 거죠. 100%. 두 사람이 점유하는 걸 뭐라 할까요? 예. 복점이라 합니다. 복수라 이 말이죠. 복수가 점유했다. 그럼 3인 이상을 뭐라 하죠? 그렇죠. 과점이라 합니다. 과점. 뜻은 아시겠죠? 여러 사람이 점유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3인 이상 중에서 50% 초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지분을, 그 사람을 이래 부릅니다. 과점 주주. 다시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습니다. 그죠? 3인 이상의 주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50%를 초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 한다? 과점 주주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과점 주주. 예,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이해하고 보다 자세한 거는 그 뒷장의 교재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말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50%는 뭐다? 주식입니다. 주식의 지분이 50% 초과하는 자, 과점 주주. 그건 결국은 어느 회사에 만약 주주들이 한 10명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내가 만약에 60% 가지고 있다. 60%. 그러면은 그 회사의 과세 대상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재산이 얼마냐? 100억이다. 이 100억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60%면 50% 넘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억의 6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억의 60%는 얼마죠? 60억이죠. 요 6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세요 이 말입니다. 취득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 결국 이게 과세 대상 되어버리죠.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간주. 요런 경우에. 그 주식 소유가 몇 프로면은 50% 초과 취득한 자를 누구라 부르고, 과점주주라 부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요것만큼, 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은, 요것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과점주주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책 한번 보세요. 교재. 예. 예. 72쪽, 71쪽의 아래부터 보세요. 취득의 정의다. 취득의 정의라 하는 거는 뭐 유상이나 무상이나 돈 주고 샀거나 공짜로 받았거나, 이게 공짜잖아. 그죠? 공짜로 받았거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 뒤로 넘겨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뭐 의제 취득, 실질 취득 이게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취득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실 취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죠. 그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3차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이날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이날 등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건 1차, 2차, 3차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막대금 주고 나서 등기했습니다. 이제 완전 내 거 됐죠. 자, 취득한 날이 언제죠? 취득한 날. 내 거 된 날이 언제일까요? 이건 아니겠죠. 그죠? 계약한 날은 아닐 거고. 잔금 지급일까요? 등기한 날일까요? 이제 이게 두 가지잖아. 그죠? 어느 거, 이것도 돈 다 줬으니까 이제 실제 내 거 된 거고, 이거는 당연히 내 거 된 거잖아. 그죠? 우리 세법에서 그럼 소유권 이전을 언제로 보나 이겁니다. 실제 취득한 날이 언제냐? 자, 원칙 이날입니다. 잔금 지급일입니다. 아시겠죠? 요 날을 원칙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사실상 취득한 날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걸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죠. 그죠? 등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잔금 말하면 대출 받기 위해 가지고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등기를. 예, 그런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버리죠. 그죠? 그럼 이때는 인달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원칙은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지만은 등기를 먼저 앞서 해버리면 이날을 취득을 봐버립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취득일을 잘 기억하세요. 원칙은 언제가? 잔금 지급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상 취득일이다.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실질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72쪽에 보시면은 요 잔금 지급일을 우리가 사실상 취득일, 실제 취득이다. 그죠? 취득일이라고. 사실상 취득일. 등기한 날이 뭐죠? 형식상 취득일. 이날 우리가 등기한다는 형식상 취득일이죠.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용어로서 이걸 실질 과세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형식 과세다. 형식 과세. 자, 그러면 우리 세법은 원칙은 항상 뭘 택하고 있습니까? 실질 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과세도 형식 과세도 채택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죠? 원칙은 무슨 과세인데 실질 과세가 원칙인데 이걸 먼저 해버리면은 형식 과세도 취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예. 뭐 시험에는 항상 나온다 봐야 돼요. 이런 말. 다음에 예, 아래고 표는 뭐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니까. 다음 이제 73쪽 한번 보세요. 이제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유상승계 나오죠.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 설명이네. 그죠? 현물 출자. 다음 2번 무상승계입니다. 상속과 정려기부. 정려기부. 그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원시가 나오죠. 그죠? 원시에 보면은, 매립간척 나와 있네. 건축물의 건축. 그죠? 거기에 특히 이제 신축 이런 게 있다. 그죠? 예. 예, 거기 보세요. 그 이제 74쪽에 보시면은, 신축, 정축, 재축, 개축, 이전 이렇게 그 뭐 건설 용어입니다. 그죠? 용어인데 뭐 신정축 몰분 없죠. 그죠? 이거는 뭐 몰분 없을 거고 요거 두 개 구분하면 되겠네. 그죠? 재축과 개축이다. 재축하면 다시 요거는 고친다는 뜻이잖아. 고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천재지변, 천재로 인하여 무너진 집을 다시 축조하는 걸 우리가 재축이라 하고, 요거는 개축이라는 거는 기존의 집을 수리하는 거죠. 수리, 개축. 부수고 새로 짓는 거. 그걸 개축이라 합니다. 예? 이전은 뭐 옮기는 거고, 그죠?
철구조물 옮기는 거. 자, 이어서 자,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맞죠? 정축은 무슨 취득? 의제. 재축은 무슨 취득? 예, 이것도 원시입니다. 원시. 그러면 개축은 무슨 취득? 의제. 이제는 무슨 취득? 의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좀 이래 가지고 요렇게 요거는 의제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정축과 개축과 이제는 무슨 취득? 의제 취득이다.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신축일 경우에는 알겠죠? 그 신축 비용에 대하여 과표고 요 세금 내야 되고, 의제 취득이 되는 경우는 그 정가액 있죠. 정가액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재축이라는 거는 재축 비용이만 1억 들어갔다. 1억 들어가서 그 1억 세금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축은 요게 신축과 재축 원시니까 신축 비용이 1억 들어갔으면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집을 부수고 새로 짓잖아. 그죠? 부수기 전에 집값이 1억짜리였다. 부수고 나서 새로 짓는 것도 1억이면은 정가분이 없잖아. 세금 안 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요 재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요 재축 비용이 과표가 되지만은, 개축은 의제 취득이니까 부수기 전, 개수하기 전에 집값하고 다시 지었을 때 그 집값에 차이가 없으면 세금 안 내고, 그 차이가 증가됐다면은 그 증가분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예. 요거 잠깐 보시고.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74조 제조. 뭐 제조는 차량 제조, 기계장비 같은 제조죠. 그죠? 항공기의 조립, 선박의 건조다. 아셨죠? 출원하는 거는 광업권, 어권을, 그죠? 인허가 받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시효취득. 20년. 그죠? 예, 시효취득이다. 지목 변경.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대수습 나옵니다. 그죠? 개수. 고치는 거. 예. 그리고 오른 페이지 한번 보세요. 3번. 종류 변경. 이거는 뭐냐 하면은, 승객 운반용 차량을 화물 운송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종류 변경이라 말씀드립니다. 과점 주주는 몇 프로 그랬습니까? 50% 초과.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과세 대상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취득의 형태도 알아봤죠? 자, 다시 이제 복습. 잠깐 이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과세 대상.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건축물. 예. 자, 이게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요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그죠? 이런 과세 대상물을 우리가 원시 취득을 했거나 성계를 했거나 의시 취득을 했거나 아무튼 취득한 자가 누가 되죠?
그렇죠. 취득세 뭐가 된다? 예, 납세 의무자다. 그죠? 납세 의무자. 그럼 이제 교재 76페이지입니다. 그죠? 76쪽 보세요. 자, 1번. 사실상 취득. 우리 실질주의다, 뭐 실질과시다 합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했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아시겠죠? 사실상 취득한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그리고 항공기나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랬죠. 즉 말해서 이를 말하자면은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먼저 제가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누구죠? 원칙은 실질과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자, 실질과세.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상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에서 1번. 1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입니다. 두 번째. 요 세 사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주체 구조부 취득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거라 그랬죠. 그죠? 요런 건물이 있으면은 요 건물의 건물주는 갑이다. 그죠? 예. 여기 임차인 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갑과 물론 이제 상의를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고 나서 예, 갑의 건물에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게 됐다. 이때 엘리베이터를 실제 설치한 자는 임차인이지만은 건물 주인은 갑이죠. 그죠? 세금 누가 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갑이다 이랬습니다. 이때 이 건물주 이름이 이겁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요거 본체,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시겠죠?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건물을 가설한 자가 서로 다르면은 이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겁니다. 가설한 자 하면 틀립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그 시설물을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누구다? 납세 의무자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요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죠. 그죠? 제조. 자동차 그죠? 그랜저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소비자한테 팔죠. 그죠? 이걸 판매합니다. 그죠? 판매. 소비자가 취득하겠죠. 그죠? 취득하고. 예, 사용하죠. 자, 이때 이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소비자가 취득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 누가 내나 이겁니다. 누가 내야 되죠? 소비자. 자, 근데 문제가 생겼다. 왜? 우리 법에 보니까 보세요.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세금 내고, 그죠? 또 성계 취득한 사람도 매매도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 우리 법상에 보면은 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죠? 요 경우에도 세금 내야 되죠. 만들었을 때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세금 내야 되고, 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성계 취득한 나는, 우리 소비자 나는 무슨 취득? 성계 취득, 매매를 했잖아, 그죠? 성계 취득으로서 매매가 되니까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 그랜저라는 자동차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서도 세금 내고, 우리 소비자도 세금 내면은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여기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 회사에서는 여기에 납부한 세금을 차량의 제조 원가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우리한테 팔겠죠. 결국은 소비자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얘기는 해서 너거는 내지 마라. 제조세 내지 마라 이겁니다. 요거 한 번만 내라, 소비자는. 이 사람 무슨 취득자? 원시 취득자. 이 사람 누구? 성계 취득자 한번 내라. 즉 말해서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누가 있다? 성계 취득자에게 과세하겠다. 아시겠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가설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이때 누구? 원시 취득자도 납세 의무가 없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가 있나?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면은 차량이나 기계장비,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요 차량이나 기계, 항공, 선박에 대해서 제조, 조립, 건조했죠, 그죠? 건조로 취득한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누가 있다? 성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마찬가지 광업권, 어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광업권, 어업권을 출원한 자, 즉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누가 있다? 그걸 승계받은 사람만 세금 내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 결과적으로 차기항선 광어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누가 있다? 성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럼 이제 그 76쪽에 보시면은 아래 한번 보세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말한다. 하나 메모해놓으세요. 건물주. 예. 그리고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는 누구? 성계 취득자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주택조합과 조합공원 5번 건너뛰고 5번 보세요. 77쪽에 5번 주택법에 따라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 조합원 아시죠? 예.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은 그죠? A, B, C, D 뭐 이런 여러 말하면은 조합원들이잖아, 그죠? 이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제 각자 집을 가 있었겠죠. 뭐 단독주택도 좋고 이거 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합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짓죠. 아파트를 신축해서 이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그죠?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분양받죠. 그죠? 조합원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자, 보세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했으니까,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신축 원시취득이잖아. 그죠?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말하면은 보존 등기가 된 이 아파트를 조합원들이 각자 분양받죠. 그럼 분양받은 게 무슨 취득이죠? 성계 취득되죠. 그죠? 이때 성계 취득에도 세금 내야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라는 물건은 하나인데 그 물건에 대하여 이 주택조합이 신축할 때 원시 취득으로서 세금 내고, 그 조합원들은 또다시 성계 취득으로 세금 내다 보면은
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죠? 조합원이잖아. 그죠? 그 조합원이 세금 내고 또 내야 되니까 두 번 내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때는 너거는 내지 마세요 해놨습니다. 누가 낸다?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주택은 누가 낸다? 조합원 세금 과세.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개가 뭐 좀 비슷하죠. 그죠? 약간 그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조합하면 안 됩니다. 조합원 각자가 낸다. 알겠죠? 한 번 더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아시겠죠? 그죠? 예. 요 세 가지가 시험의 핵심이고, 핵심 자주 나오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등등 해서, 자, 보세요. 저는 막 기타를 묶어버릴게요. 기타, 이렇게. 첫째, 77쪽으로 한번 보세요. 77쪽. 예. 그거 보시면은, 변경 시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런 밭을 가지고 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이 밭은 100원짜리였는데 변경 후는 이게 130원 됐다. 세금 얼마짜리 내야 되죠? 그렇죠. 요거잖아. 그죠? 요거 세금 내는데 이 세금 누가 내죠? 그렇죠. 지목을 변경한 자, 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요 시점의 소유자지 뭐. 그죠? 그 다음 4번. 상속재산 누가 세금 내야죠? 상속받은 사람, 인. 그러면 정려재산 누가 내죠? 정려재산은 정려하는 사람, 정려자. 자, 다시. 상속재산의 재산 상속세는 피상속인은 돌아가셨잖아. 못 내잖아. 그래서 상속인이 세금 내야 되고. 정려할 때 아버지가 애한테 정려할 때 애는 세금 못 내잖아. 그래 아버지가 내준다. 알겠죠?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세는 누가 내고 상속받은 사람 인이 내고 정려는 정리해 주는 사람이 낸다. 정려자. 그 반대자가 수정자입니다. 그죠? 예. 5번은 말씀드렸죠. 그죠? 예. 다음 6번. 수입하는 자.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인에게 뭐 대여하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빌려오는 물건이라든지 뭐 내가 사는 물건이 있잖아. 그죠? 당연히 관세를 통과할 때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수입하는 자 내야죠. 그죠? 넘기세요. 시설 대여업자. 예. 시설 대여업자가 세금 낸다. 리스 회사다. 간단하게 리스 회사. 우리가 왜 그 학원에 보면은 고속 복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비쌉니다. 몇 천만 원이 하니까. 그런 걸 주로 이제 대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매월 이제 그 말하면 임차를 주고 그러면은 그 만약 대형 복사기 같은 거 그런 거 세금 누가 낼까요? 당연히 주인이 내지 뭐. 그죠? 그걸 대여업자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왜 자동차 리스 알죠? 그죠? 리스. 과거에는 뭐 우리가 매매라든지 할부가 있었지만 지금 리스가 들어왔잖아. 그죠? 뭐 매월 리스를 얼마 주고 사용하다가 뭐 5년 지나면 이제 잔금 주고 내거 되는 거 있잖아요. 리스. 그 리스 물건을 자동차를 리스로 하나 내가 만약에 뽑았습니다. 그 자동차 그 뭐 세금 같은 누가 낼까요? 그렇죠. 리스 회사가 주는 거죠. 그 사람 누구라 부릅니까? 시설 대여업자. 알겠죠? 다음. 예. 8번. 취득 지급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뭐 어딥니까 저기에 애들 뭐 유치원 같은데 만약에 차가 들어가서 왜 자동차 애들 이래 아침에 출퇴근이란다. 아침에 하여튼 등교할 때 태워주는 장소가 지입차. 그럼 그 세금을 갖다가 뭐 거기에 유치원 원장이 낼까요? 차주가 냅니까? 당연히 차주가 내잖아. 그죠? 그 차주. 그 사람 주인이 낸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누가 낸다? 그 물건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주인. 알겠죠? 주인이 내는데 요런 좀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 주인을 누가라 부른다? 사실상 취득한 자. 아시죠? 예. 기본적으로 세금 누가 낸다? 그 물건 주인이지 뭐, 그죠? 물건 주인인데 물건 주인을 뭐라 하느냐? 사실상 취득한 자다. 취득한 자가 세금 내라 이겁니다. 내는데 요런 경우는 요런 내라. 알겠죠? 9번은 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제 말하면은 이게 원래는 요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잠깐,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들어왔죠. 뭐냐 하면은 부부간에. 저는 이제 부부할 때 이래 쓸게요. 아버지. 예. 그냥 이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할게요. 부부간의 양도. 요 부모라 이렇게 쓰고 부부라 이렇게 써요. 부부간에 또는 부자간에. 부자간의 매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매매했다. 부부간의 매매. 이건 정상거래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부부간에 매매했다. 부자간에 매매. 이거는 우리가 가장매매죠. 거짓 매매다 보고 요거는 정료로 간주해버리죠. 정료로 봅니다. 정료세 내라 이거예요. 그리 양도면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양도로 이건 거짓말 한다 이거죠. 그죠? 세금을 갖다가 말하면은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떤 요금을 말하면은 변칙으로 한다. 그래 해서 법에서는 부부간의 양도나 부자간의 양도는 양도로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물어본다. 정료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거는 항상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 즉 말해서 부부간이라도 양도로 보는 게 있다 이거죠. 원칙은 이건데 원칙은 정년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예외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예외 없는 법이 없다시피 항상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 우리 시험도 모두 예외에서 나옵니다. 거의 다가. 아시겠죠? 원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칙은 정료로 간주하지만 예외가 있다. 자, 어떤 게 있냐? 바로 그 나와 있는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이 부부 간에 아버지가 말하자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소유가. 근데 엄마가 그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그 공장 거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낙찰받았는데. 아들이 가서 낙찰받은 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바로 1번에 뭐가 보입니까? 경매가 보이죠. 그죠? 이런 경매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인정해줘야지. 두 번째. 그거 보면은 서로 물건을 교환한 거 이것도 서로 쌍방가입니까? 요거는 쌍방가를 세금 내야 되죠. 그래 인정해주겠답니다. 세 번째 뭐죠? 또 파산선고네. 이거 맞아. 파산선고. 여기 파산선고 있고.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넘어가는 재산을 배우자가 취득했다.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세 번째 뭐죠? 교환이죠. 네 번째가 뭐가 있죠? 예, 증명이 된다. 뭐 서로가 확실하게 서로 간에 뭐 매매 계약서 있다든가 이래서 입증되는 거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원칙은 정려지만은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양도가 되잖아. 그죠? 아버지가 배우자한테 양도했다 되죠. 그럼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잖아. 이 사람 입장은 뭐죠? 취득이죠. 그죠? 그러니 요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 규정. 요건 어디 나와 있고? 양도세 규정에 나오고. 이게 원래 없다가 요게 취득이 들어왔죠. 자, 요 경우가 여기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 사람 입장 취득이잖아. 그죠? 사서니까 취득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부담부 정리부터 계속 보겠습니다.